자, 오늘 6차식 6번째 시간입니다. 자, 6차식 오늘 주제 고대 국가 권부 고구려 분치 신라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오늘 핵심 키워드는 왕권이 어떻게 강해졌는지를 한번 볼게요. 왕권이. 자, 교과서는 아니 거기 이미 적혀 있잖아. 교과서는 30쪽 39쪽입니다. 아 미안해 26, 29입니다. 활동지에 적어주고 나중에 노트에 옮겨주시면 돼요. 오늘 6번째 시간 고대 국가의 권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내용이 조금 솔직히 앞으로 3차식 3번의 수업을 걸쳐서 고구려 분치 신라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2번 정도는 여러분 활동 수업을 할 건데 선생님 이거를 어떻게 수업 준비를 할까 하다가 내용이 좀 많아. 그래서 3번째 동안 3시간 동안 조금 선생님이 다 강의식을 할 겁니다. 대신 좀 재밌게 이야기를 구성해서 왔는데 그래도 여러분의 좀 집중이 좀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잘 집중해서 3번 동안 다음 주까지 수업 같이 잘 먼저 합시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구려 분치 신라 중에 가장 먼저 건국된 나라 어디게? 거기 표 봐봐. 어떤 왕이 가장 앞에 있니? 맞아 신라. 역사 기록에 따르면요 신라가 가장 먼저 건국됐고요. 그 다음이 고구려, 그 다음이 백제인데요. 그래도 여러분 나라 순서상 가장 위에 있는 나라 고구려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라다워진 것도 고구려부터입니다. 자 고구려 역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 건국한 아저씨 주몽입니다. 자 주몽이 한 업적이 뭐냐? 나라를 건국, 세울 건자에 나라 국,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주몽 이름이 왜 주몽이냐면 화를 잘 쏘는 아이란 뜻인데요. 여러분 주몽 건국 신화 기억나요? 네.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어? 네. 주몽? 네. 배웠어? 자 주몽 건국 신화 선생님이 오랜만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요. 자 어느 날 부여 지방에 강해신의 딸 유화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유화가 이제 강해신의 딸이야. 그냥 신의 딸이야. 얘가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해모수령이 나타나더니 얘가 뭐라고 했냐? 당신 제가 하늘의 신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는데요 저랑 사귈래요 합니다. 그래서 둘이 데이트를 하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까지 해요. 그래서 유아가 임신합니다. 근데 갑자기 해모수가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해. 여보 미안해 나 어디서 왔어? 하늘. 나 다시 하늘 가야 돼. 하늘로 가버립니다. 진짜 하늘에 살았어요? 신하니까 아마도 어디 부족이었겠죠? 아마도 신하니까 일단 그래서 유아가 임신한 상태로 혼자 남겨진 거야. 유아는 뭐라 했을까 속으로 이런 나쁜 새끼 막 이랬겠지 아마 감히 뭐 이렇게 나의 부모자 임신되는데 그래서 갑자기 유아가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여의 왕 금와 왕이 이걸 보고 유아 부인이 왜 여자가 울고 있으니까 너 왜 울고 있니? 했더니 얘가 막 얘기를 해줬어. 남편이 있었는데요. 얘가 나 임신했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 참 불쌍하구나. 우리 궁궐에 와서 살려. 그래서 부여 궁궐에서 살았는데 유아가 그래서 애를 낳았어. 근데 깜짝 놀래. 왜? 맞아. 사람이 아니고 알이었습니다. 알을 낳은 거야. 진짜 아니었어요? 진짜 알은 아니었겠지. 아마도 그만큼 주몽이라는 놈이 태어날 때부터 뭐 했다는 걸까? 대단했다. 그치 뭔가 특이했다. 얘 특별했다. 그 뜻이야. 근데 주몽이 알이 나왔으니까 금화왕이 야 이거 뭐요? 이상하다. 이래서 갖다 버려라 해서 마구간에 버렸더니 소와 말들이 막 품어줘. 야 그래서 이거 산에다 갖다 버려야 산에다 갖다 버렸더니 막 곰꾸러기 같은 막 품어줘. 그래서 저거는 기본만 먹었다. 그래서 다시 유아부인 돌려서 유아부인이 입을 잘 덮어 씌워져가지고 짠하고 태어난 게 주몽이다. 라는 게 정신화예요. 근데 얘가 태어났을 때부터 화를 겁나 잘 쓰고 똑똑했대요. 그러니까 부여의 왕자들이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똑똑한데 제가 나중에 왕할지도 몰라. 그래서 부여의 왕자들이 주몽을 시기 질투하는데요. 주몽이 그 시기 질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부러 마국간 시기, 막 장미를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마국간에서 말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가장 훌륭한 말을 굶기기 시작합니다. 밥을 못 먹게. 그러던 어느 날 금화왕이랑 왕자가 오더니 금화왕이 자 주몽 그리고 여기 왕자들 니네가 갖고 싶은 말 한 마리씩 골라. 즉 한 대씩 뽑아 한 거지. 그래서 막 골랐어. 근데 주몽이 일부러 자기가 굶긴 말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딱 금화왕이 봤을 때 뭐야? 저는 왜 저기 삐쩍마른 말 모르지? 제 본능이 없구나 했을 때 사실은 그 말이 훌륭한 말이었고 굶긴 말이었잖아. 근데 주몽이 그렇게 자기를 무시받게 한 다음에 말을 다시 먹여. 훌륭한 말을 다시 키운 다음에 부하들이 이끌고 그
부여의 왕자의 자리를 지키기 전에 탈출합니다. 탈출을 했어. 그때 막 부여를 쫓아와. 이때 준홍이 강물에 막혔는데 강의 신의 아들이잖아. 손자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 강의 신인데 나 좀 도와주시 했더니 거기서 막 물고기랑 고기가 올라와서 걔네 밟고 지나갔다는 게 공수서야. 그래서 세운 나라는 고구려고요. 고구려를 세운 지역이 여기야. 졸본, 삼복대기. 왜냐면 언제 부여애들 날 쫓아올지 몰라. 그래서 여기다 세우면 돼요. 여러분 여기 지금 딱 봐도 농사 지을 수 있어? 없죠? 그래서 고구려는 뭐하고 살았다? 약탈하고 살았다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준홍이 나라를 세우고 좀 지나가서 1세기에 이 아저씨가 등장해요. 이름이 태조왕이야. 자, 여기서 문제. 여러분, 맞아. 고려를 세운 사람이 누구? 고려. 태조 왕건이야. 조선을 세운 사람은 이성기 앞에 먹었어. 태조야, 맞아. 고려 세운 사람 왕건 태조, 조선 세운 사람 이성기 태조. 둘 다 뭐 한 사람? 나라 세운 사람? 그래서 뭘로 부른다? 태조. 여러분 살면서 임금이 나는 태조다 이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님도 나 살면서 나 세종대왕이야 이렇게 하는 거 없어. 보통 왕이 살면요 진 또는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왕이 죽으면 신하들끼리 모여서 회의해. 야 우리 왕이 돌아가셨는데 뭐라 부르길래 세상을 잘 다스렸으니 세종이라 붙이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보통 나라 공격하면 뭐라고 부른다? 태조. 근데 고구려는 누가 공격했어? 주몽. 근데 얘는 태조야. 왜 그럴까? 나라를 좀 더 번성하는 훌륭. 얘 때쯤 돼서 나라가 뭐다워졌다? 나라다워졌다. 즉 주몽일 때는요 영매국가야. 주몽보다 군장들의 힘이 세. 하지만 이때쯤 가서 왕권이 안정되고 나라다워졌다 본 건데요. 여러분 나라가 강해지려면 뭐가 필요하게? 힘, 돈. 그게 다 뭐야? 여러분 그 당시에 돈은 뭐랄까? 곡식이야. 곡식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해? 곡식을 땅이 필요해. 그리고 그 땅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이때 태조왕이 영토를 넓힙니다. 이때 태조가 어디를 공격했냐? 민며느리제가 있었던 곳을 공격해. 가족 공동묘를 사용했어. 맞아, 옥절. 옥절을 먹어버려. 이때 고구려가 맨날 괴롭히던 옥절, 식량 약탈하던 옥절을 먹어버립니다. 자, 고구려는요 주몽이 여기 졸본이라는 데서 건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몽의 아들 유리왕 때 국내성을 영토를 넓혔고요. 저 국내성에서 점점 영토를 커지면서 태조왕이 여기 옥절을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진격을 해서 중국까지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때 요동까지 진출합니다. 요동이 어디냐면 여기 한반도가 있고 여기 요하강이라는 강이 흐르는데요. 이 만주 쪽 사이에 여기가 요동입니다. 지금의 중국 지역이죠. 자, 그래서 저기를 먹어서 영토를 굉장히 넓혔다. 그래서 나라가 커졌다. 태조왕. 그러다가 나라가 더 커진 건 언제냐? 그 다음 고구려가 누구에 있어? 맞아. 고구천왕이야. 자, 고구천왕인데요. 자, 고구천왕 얘네 도대체 뭐 했냐? 자, 여러분 이렇게 집중해야 지금 이게 좀 어려워. 선생님 교과서에는 뭐라 돼 있냐? 고구천왕은 오부족을 오부 행정체계로 바꿨다라고 배웠는데요. 이거 솔직히 여러분 선생님 어릴 때 나도 너네처럼 역사 시간에 배웠는데 하나는 이해가 안 됐어. 저기 뭔 말인가? 도대체 오부족을 오부로 바꿨다는 게 뭐야? 라고 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선생님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해했던 걸 알려주도록 할게요. 좀 어렵습니다. 잘 들어가. 집중해야 되니까 좀 어려워. 자, 여러분 고구려는요 5개의 부족이 연결돼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자, 5개의 부족이 뭐냐면 당시에 주몽이 만든 부족, 주몽이 무슨 부족을 이끌었냐면 게르부라는 걸 이끌었어. 게르부. 여기 부족장이 주몽이었어. 자, 그리고 주몽이 나라를 만들 때 주위에 또 4개의 부가 더 있었어. 부족. 뭐 환나, 순노, 절노라고 또 하나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절노부라고 봅시다. 자, 주몽도 게르 부족장이었어. 여기도 절노부 쪽에 장이 있었겠죠? 그래서 5명의 부족장이 있었는데 얘네가 야 우리 고구려라는 나라를 만들자 한 거야.
근데 가장 힘이 센 부족이 어디였냐면 대륙이었어. 여기에 부족장이 주몽이었고요. 주몽이 내가 힘이 제일 세니 우리 부족 힘이 제일 세니 난 뭐 되겠다? 그치? 나는 왕하겠다. 너네는 계속 분장해라. 부족장 해라.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주몽을 왕으로 각 지역에는 4개의 부족장이 다스리는 게 고구려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고국천왕이 5개의 부족이 이렇게 있었는데 전후부에 놀러 갔어. 전후부의 백성을 만나서 물어봐. 너 어디 백성이니? 이랬을 때 전후부 백성이 저는 전후부 사람이다 라고 한 거야. 고국천왕이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싫어했어. 왜요? 싫어했어. 왜? 게르부가 제일 힘센데 왜 전후부 백성이라고 하면 좀 바꿔보자. 고국천왕 게르부 족장입니까? 아니면 뭐입니까? 직업이? 왕. 왕이야. 어디의 왕? 고구려 왕이야. 고구려 왕이나 고국천왕은 전후부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무슨 대답 듣고 싶었을까? 고구려 사람. 맞아. 저는 고구려 사람. 그 뜻은 나는 너한테 뭐 한다는 거야? 충성. 충성한다. 근데 얘가 저는 전후 부족장의 사람입니다. 그런 거야. 전후 사람이라는 건. 즉 너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난 여전히 얘한테 충성하고 있어.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외국인이 여러분한테 Where are you from? 이래서 여러분 뭐라 하셨대? 코리아. 그렇지. I'm from Korea 이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친구가 I'm from 안성 이래봐. 와. 그럼 그 친구는 한국보다 어디를 더 사랑합니까? 안성. 안성을 더 사랑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아. 당시에 4개 부족에 부족장들이 있었고 백성들은 이 부족장한테 충성하는 상태야. 그러니까 고구천왕 입장에서 이거 없애야 돼. 그래서 5개의 부족을 오부 한자가 다릅니다. 여기서의 부는요 2부자를 써. 이게 무슨 부냐면 여러분 교육부, 국방부 그때의 부자입니다. 행정 기관이라는 뜻이야. 즉, 야 부족장들 니네 모여봐. 너네 옛날 부족 명칭 다 쓰지 마. 나도 게르부 안 쓸 거야. 앞으로 고구려는 이렇게 하겠다. 중앙. 내가 다스려보는 중앙이고 국가를 5개로 쪼개겠다. 중앙과 더불어서 여기는 뭐 이렇게 여기는 서, 양. 그래서 고구려를 고구려 중앙, 고구려 동쪽, 고구려 서쪽, 북쪽, 남쪽 총 5개 지역으로 쪼개겠다. 그래서 왕이 여기 놀러 왔어. 백성 만났어. 너 어디 백성이니? 그럼 얘가 뭐라 할까? 고구려 중앙에. 저는 고구려 동쪽 사람 백성입니다. 즉, 난 고구려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작업을 합니다. 즉, 모든 고구려 백성들은 부족장한테 충성하지 말고 이제 누구한테 충성해라? 나한테 왕권 강화를 한 겁니다. 왕의 권한을 드높인 거야. 그런데 이 과정에서 누구는 불만이었을까?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오부족의 부족장들은 불만이죠. 하지만 불만을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왜 못해? 맞아. 만약에 불만 품으면 고구려왕이 진압하러 올 거야. 즉 왕권이 부족장들의 힘보다 어떻게 된 건가? 강해진 거야. 그래서 이때쯤부터 왕권이 세졌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작업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고구려왕이 좀 중요한 인물 중 하나야. 그래서 고구려왕이 저런 역할을 했는데 얘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얘 오른쪽에 되게 똑똑한 애가 하나 있었어. 걔 이름이 을파소입니다. 이름이 을파소야. 을씨. 을파소라는 애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고구려왕이 왕이 되고 나서 을파소라는 애를 어떻게 만났냐면 어느 날 고구려왕이 신하들한테 그러니까 야 어디 좀 똑똑한 애 없니? 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 나 혼자 나라 못 다스리겠다. 좀 똑똑한 애 없니? 라고 했더니 한 신하가 저기 마을에 가면은 을파소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얘 굉장히 똑똑합니다. 얘를 캐스팅 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왕이 을파소를 캐스팅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야 을파소 내 신하가 되라. 내 신하가 되면은 너 장관 시켜줄게. 네가 하고 싶은 역할을 할 수 있게 장관 시켜줄게 라고 합니다. 그럼 장관이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몇 번째 좀 있을까? 2번째. 3번째. 맞아. 3번째쯤 셉니다. 장관 정도면. 2번째 누구게? 국방부장. 아니. 그치. 대통령 다음으로 힘이 센 행정관리. 국무총리. 맞아. 국무총리야. 그러니까 한 3번째쯤 시켜줄게. 왜냐면 백성이었잖아 얘도. 갑자기 얘 뭘 믿고 국무총리 시켜서 장관 시켜줄게 했더니 이때 을파소가 뭐라 했냐면 죄송합니다. 저는
장관할 정도의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하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부담돼서. 책임지기 싫어. 일부러. 둘 중에 하나겠죠? 실패하면 죽으니까. 책임지기 싫어서 부담스러워. 반대로 잘못하면 죽어.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일부러. 여러분 썸 탈 때 제일 중요한 건 밀당. 밀당. 밀파소는 밀당 중이야. 죄송해요 저 이거 못하겠어요. 무슨 뜻일까? 일부러 거절하기 싫어. 일부러 거절한 척하면서 뭐라는 거야? 나또 뽑아줘. 말해줘. 나 더 높은 관직 줘. 아 죄송합니다. 내 능력 몰라? 나 정도 하려면 장관 넘버 3 아니야. 넘버 2 국무총리 정도 시켜달라. 이거였어. 그러니까 고우창이 이 뜻을 받아들이고 이놈이 자신이 넘치네. 그래 알겠다. 너 국무총리. 그 당시에 고구려에 국상이라는 자리를 넘겨줍니다. 국상은 왕 다음에 최고관직자. 그래서 일파서가 이 국상인데요. 이런 훌륭한 정책을 도왔고요. 그리고 진대법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진대법이 뭐냐면 백성들이 언제쯤 가난해지게 먹을 게 떨어지게 아니 몇 월. 몇 월 되면 백성들이 먹을 게 슬슬 떨어질까? 맞아. 보통 여러분 수학을 언제 하지? 가을에 좀 하죠. 당시에 가을에 수학을 했다가 언제쯤 떨어지냐면 봄 되면 좀 떨어집니다. 봄중 되면. 자 그런데 봄 되면 백성들이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백성들한테 봄 되면 쌀을 빌려줘. 너네 굶어 죽지 마. 이 쌀 주물로 쌀 농사도 줘야 돼. 빌려줍니다. 그럼 언제쯤 갚으라고 하게? 맞아 가을. 그래서 굶어 죽는 백성이 없게 곡식을 빌려준 제도를 진대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일파소가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갔고요. 실제로 기록에도 되게 좋게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 사장님이야. 직원을 딱 뽑았어. 여러분이 만약 직원이라 생각합시다. 내가 만약 회사에 입사를 해. 회사에 입사를 하면 연봉 협상이라고 합니다. 너 얼마 받고 싶니?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가 너 한 달에 한 400 줄게. 그래도 여러분 더 달랄 수 있어. 아니면 딱 그거 말해줘. 할수 있잖아. 나더 달라고. 반대로 여러분 사장님이야. 만약에 직원이 저 능력이 이 정도인데 더 주세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안줄 건데요. 너 이만큼 했으니까 그 조금만 더 줄게. 더 이따가 더 준다? 설득한다?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일파소는 어떻게 보면 연봉 협상을 한 거잖아. 굉장히 성공한 거야. 근데 여기서 뭘 보여준 거냐면 일파소가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 정도 능력까지 해줘야지. 그걸 보여준 건데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선생님이 이제 30대 어디가 이제 후반이라 하더라고. 이제 중후반에서 좀 넘어가고 있어요. 30대 중후반을 넘기고 있는데 친구들을 만나면은 이 친구들이 가장 핫한 이야기거리가 이제 아저씨들은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영양제 얘기하고 있어요. 약간 슬펐어요. 친구들 만나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는데 다 영양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 마그네슘 먹니? 비타민 먹니? 막 하는 거야. 이제 내가 그 나이가 됐나 좀 슬펐는데 그 다음 이야기거리가 뭐였냐면 이직. 20대 중후반에 이제 취직했던 친구들이 한 10년차 됐거든요. 10년차 되니까 다들 직장을 옮기더라고. 요새 평생 직장에 말이 없었잖아요. 직장 옮기는데 그럼 연봉 협상이라고 한대. 너 정도의 능력이면 이 정도 주겠다 하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신감보다 맞아 능력을 보여줘요. 능력 보여주는 게 뭐냐면 포트폴리오예요. 내가 그동안 어떤 상황면에서 정리해서 보여줘야 돼. 그 포트폴리오는요. 직군이나 직업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나중에 취직을 할 때 포트폴리오 정리할 건데 선생님이 지난주에 인스타를 만들었어. 그래서 아마 지금 막 파란 친구도 있는데 인스타 만든 이유가 뭐냐면 2주 전에 역사교사 모임에서 갔거든. 근데 거기 갔는데 나 빼고 다 인스타를 하고 있는 거야. 뭐 하나 봤더니 다 자기가 수업했던 거 올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포트폴리오잖아. 교사들의 포트폴리오. 나 이렇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PR하는 거잖아. 그래서 저런 작업이 나도 좀 필요하구나. 선생님 지난주에 아이디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내가 만든 거나 했던 게 있으면 꼭 한번 기록하세요. 사진이나 영상이나 꼭 자기의 과정을 포트폴리오한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이걸 잘 떠나시라 일파소나 아저씨. 자 보면서 4세기에 정말 유명한 이 아저씨. 우리나라에서 딱 대왕 붙는 사람 2명 있죠? 세종대왕, 광개토대왕. 그만큼 중요한데 광개토대왕은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백제 한번 살펴볼게요. 왜 왕이 2명밖에
이때까지 좀 우리가 기억할 만한 왕은 두 명이라는 뜻이야. 사세기처럼. 자, 일단 백제 건국한 사람 누구? 온조입니다. 여러분, 온조 아빠 누구세요? 온조 아빠가 얘예요. 주몽인데 주몽 아들이 나라를 또 세웠어. 백제. 왜 세웠냐? 이것도 약간 주몽의 사랑과 전쟁을 좀 봐야 돼요. 자, 주몽이라는 아저씨가요. 이건 필요 안 돼요. 이건 사랑과 전쟁 이야기니까. 자, 주몽이라는 아저씨가 부여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걔 부여에서 부인이 있었어. 부여에서 한 여자를 만나서 둘이 알콩달콩 지내면서 아들도 낳았습니다. 이 아들 이름이 유리라는 애였어. 유리. 남자애다. 자, 근데 유리가 이제 갓난 얘기야. 생명이라고 막 갓난 얘기야. 아직 젖먹일 때야. 근데 주몽이 심상치 않아. 부여사는 자기 죽일 것 같아. 그래서 부인한테 그런다. 여보, 나 지금 가야 될 것 같아. 지금 나 죽기 직전인 것 같아. 그래서 나 가야 되는데 갓난 얘기 데리고 갈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부인한테 그런다. 여보, 나중에 얘 나 찾아오라 그래. 그러면서 자기 칼을 부러뜨려. 그러면서 반쪽을 주면서 이 칼을 합쳤을 때 합쳐지면 내 아들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한테 꼭 얘 성인 됐을 때 나 찾아오라고 해주세요 하고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서 고구려 지방을 도망가. 졸고도 거기 가서 거기서 가장 잘 사는 부족장을 만난다. 걔 부족장한테 그래. 도와주세요. 그래서 도와준다. 걔 부족장이 도와줘. 근데 얘가 좀 똘똘하네? 싸움도 잘해. 근데 얘가 도와주면서 그런다. 야, 너 이렇게 된 거 우리 계룡 사람들아. 이때 만난 여자가 되면 그 족장의 딸이었어. 소선호. 주몽과 소선호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도 나왔어요. 비류, 온조. 자, 이때 소선호는 생각했겠지. 이 말 타고 돌아다니던 놈 내가 결혼시켰어. 내가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잠깐 와서 내가 부수장도 만들어줘, 왕도 만들었어. 솔직히 소선호 없었으면 주몽은 곡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선호는 생각했겠지. 얘 죽으면 그 다음 왕 누구? 그렇지. 내 아들들이 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얘가 나타납니다. 아빠 하면서 넌 누구니? 아빠 이거 보세요. 칼을 딱 맞췄더니 맞아. 내 아들 유리가 맞구나. 내 몇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 나 죽으면 이제 누가 왕? 유리가 왕. 그러니까 소선호가 언제 이렇게 열받아. 뭐야 이 사람. 내가 지나가던 말 타고 돌아다니던 놈 거듭을 감히 날 버려? 내 아들들 왕 안 시켜? 나 너랑 못 살아. 이혼을 결심하고 떠납니다. 어디로 갔냐? 근데 소선호가 보는 눈이 있었어. 어디다 나라 만들어 볼게. 소선호와 온조가 맞아. 서울이다. 서울에서도 어디냐? 여러분 잠실이라고 제가 알면 매우 큰 타워가 하나 있습니다. 롯데타워, 롯데월드 있는 곳. 롯데월드 바로 근처에 몽통토성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쯤에 나라가 있는 한강에 나라. 그래서 온조가 세운 나라가 내가 이때 온조는 한강, 잠실 쪽에다 나라를 만들었다고 추정이 되고요. 그 형이었던 비류는 인천 미추홀이라는 곳에 나라를 만들었는데 바닷가에 나라를 만들다 보니까 나라가 용사가 잘 안 돼. 그래서 비류가 만든 나라 금방 멸망하고요. 온조가 형의 나라를 합쳐서 만든 게 백제예요. 그래서 당시에 백제가 목이 되었고요. 백제가 나라다워진 건 이때입니다. 3세기 고이왕. 얘가 뭐 했길래? 자, 아래다 쓰면 안 보이니까 선생님 위에다 쓸게요. 여러분 아래다 쓰세요. 아래다. 안 보이니까 위에다 쓸게. 얘가 한 게 뭐냐면 관등제를 정비하는. 관등제가 뭔 말이냐? 관직과 관복입니다. 이걸 정리. 저게 중요해. 관등제. 자, 잘 보세요. 고이왕이 관등제를 정비하는데요. 관등제가 뭐냐면 관직과 관복인데, 자, 여러분 한강에 온조가 도착했을 때는 이 지역은 초기 연맹 국가 중 마한이라는 데가 다스리던 곳이야. 마한은요 56개 조그만 나라들이 뭉친 데입니다. 즉 백제가 건국되었을 때 이 근처에 이미 56개 나라가 있었던 상태야. 백제는 얘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서 영토를 넓혀놨는데요. 편 만드는 방법 뭐 있을까? 그렇지. 돈 줘서 내 편 되라. 내가 너한테 도와줄게. 또 관직주기. 너 내 부하들 비족시켜줄게. 또 고문? 아, 그치. 음식이나 뭐 이런 걸 베풀어서 반대로 이게 당근을 줄 수 있죠. 반대로 난 네 부하 안 해.
죽어도 싸울 거야.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그렇지. 싸워야지. 이런 식으로 당시의 백제는 주변의 나라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족장이거나 또는 마을의 이장님 같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 모였어. 수십 명이 모였어. 자, 그러면 어느 날 온주가 딱 모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렇게 항복했던 사람들이라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항복해서 모인 부족장들이야. 온주가 앞에 딱 섰어. 자, 여러분 회의하겠습니다. 일렬로 서세요. 이럴 때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생각 들게? 잘못하겠지. 아, 준비되나요? 자, 우리 회의 좀 합시다. 자, 여기 회의 좀 하게 두 줄로 한번 써보세요. 하면은 이때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부족장들이. 왜냐하면 왕, 맨 앞이, 맨 뒤야. 여러분 어디에 서는 게 좋을까? 가운데. 여러분 맨 앞에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 왕 바로 앞에 있다. 엄청 잘 싸우고. 맞아. 왕 다음이라는 뜻이야. 뭐가? 그 힘, 권력. 즉 서열 정리가 필요합니다. 즉 수십 명이 이 시간에 딱 모였을 때 왕이 너는 1급 공무원, 너는 2급 공무원 이거 해줘야 돼. 서열 정리 해줘야 돼. 만약 서열 정리가 안 되면 얘들끼리 뭐해? 싸우겠죠. 자, 그래서 당시에 고위왕이 이 작업을 한 거야. 자, 여러분 내 밑에 지금 이제 백성들도 많고 부하들도 많아졌네요. 자, 여러분 귀를 때 서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몇 급부터 몇 급까지 있게? 1급부터 9급까지 있습니다. 9급까지 있는데요. 백제는 1급부터 16급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자, 제 밑에 1급부터 16등급까지 관직을 쫙 만들어준 거. 그래서 이런 식이야. 예를 들어서 얘는 A 부족장이었는데 얘가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애야. 얘는 B 부족장이야. 얘는 50명을 거느려. 그럼 당연히 누구한테 높은 거 줘야 돼? 그치. 힘이 세던 애한테 너 1등급 줄게. 너는 2등급 줄게. 이런 식으로 왕이 서열 정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6등급 이상한테는 자주색, 12등급까지는 빨간색, 그 아래는 하늘색과 하얀색과 파란색 입혔는데 파란색 입은 애가 지나가다 빨간색 만났을 건 어떻게 해야 되겠지? 안녕하세요. 그렇지, 인사해야지. 아, 저보다 높으신 분이군요. 저는 16급인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관직의 서열을 정리해 준 거야. 그럼 여기서 만족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불만족해도 표현할 수가 있어 없어? 네. 없어. 표현했다가 어떻게 될까? 죽어. 왜냐하면 얘 힘이 세졌기 때문입니다. 즉 백제가 얘 정도 돼서 왕권이 강해졌다는 증거야. 자, 그럼 여기서 문제. 고위왕과 가장 비슷한 업적을 하는 왕은 누구일까요? 내누라. 저 위에 있는 왕이지. 지금 태종 공처럼. 구국처럼. 맞아. 얘가 했던 일을 얘가 했다고 보시면 돼요. 즉 왕권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두 나라 신라와 가야 보고 끝낼게요 이제. 이건 누가 쓰는 거야? 잘 썼다. 역시. 담당자가 있어? 여기 부관장입니다. 맞아요. 아, 진짜? 잘 이끌어가는 둘이.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신라와 가야 보겠습니다. 신라입니다. 여러분 신라와 가야는요 사실 가장 늦게 발전됐고요. 가야는 심지어 나라라고 보기에 좀 어려운 나라예요. 국가라고 보기에는. 왜 그런지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신라 일단 공부서로부터 볼게요. 신라 맞는 아저씨 누구? 박혁거세요. 얘도 아래서 나온 아저씨야. 어느 날 여러분 신라 수도 어디이게? 몰라요. 대경. 아니. 맞아, 경주야. 경주가 신라의 수도였는데요. 당시에 신라 수도 경주에는 6개의 마을이 있었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6개의 마을 부족장들이 어느 날 하늘한테 똑똑한 사람 좀 없나라고 했는데 갑자기 흰 말이 히잉하고 우는 소리가 들려. 그리고 거기 가봤더니 웬 알이 있었고 그 알에서 깨어난 게 얘야. 얘가 근데 정치 잘해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경주 사로의 왕이 되는데 얘 다음에 갑자기 바다에서 웬 배가 도착해. 그 배에서 상자가 있었는데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거기도 웬 애가 하나 있었어. 그게 누구였냐면 이 아저씨야. 석탈해라는 놈입니다. 여러분 거기 선생님 명표에 오류 있습니다. 기말지 석탈해도 되는데 석탈해가 먼저야. 석탈해가
박혁거세를 이어서 훗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석가래가 왕을 하다가 어느 날 다 우는 소리가 들려. 뭐지 하고 봤더니 다 우는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거기에 또 상자가 있어. 그 상자에 열어보니까 알이 있었고 그 알에서 깨어난 놈이 기말지야. 박혁거세, 기말지 두 놈 다 알에서 태어나는데요. 왜 자꾸 알일까? 아까 얘기했듯이 난 특별하다. 그리고 여러분 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알에서 태어난 애들이 뭐 있지? 뭐 조류, 물고기, 병아리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잘 봐봐. 병아리가 그 알 속에 있을 때 그 알 속에는 세상이 전부잖아요. 근데 병아리가 그 알을 깨고 나왔을 때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잖아. 그런 것처럼 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새롭게 뭔가 비범한 애들이 태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박혁거세, 석가래, 기말지 모두 뭐가 달라? 이름과 성이 달라. 맞아. 여러분 보통 왕이 죽으면 그 다음 누가 해요? 아들이 하는데요. 얘들은 돌아가면서 했어. 즉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합니다. 왜 그랬냐? 왕권이 강했을까 약했을까? 약했다는 증거야. 맞아. 당연히 왕이 강했으면 나 죽으면 그 다음은 누구야? 내 아들이야 해야 되는데 왕권이 약했으니까 아마 이랬을 겁니다. 신라의 경주에는 김씨 부족, 박씨 부족, 석씨 부족이 살았는데 김씨가 죽으면 박씨가, 박씨가 죽으면 석씨가, 석씨가 죽으면 김씨가 이런 식으로 서로 돌아갔다. 그만큼 추락에 강한 놈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 그래서 얘네를 뭐라고 그러냐? 왕의 칭호, 호칭. 왕을 뭐라 부르냐면 이때 이사금이라고 불러요. 영맹자의 뜻이에요. 즉 왕이라는 칭호도 안 썼고요. 야 이런 거야. 나는 박혁거세 이사금이다. 나는 석가래 이사금이다. 이런 식으로 당시에 이사금이라는 표현을 써서 얼마나 왕권이 약하고 그냥 영맹의 장정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언제부터 나라다졌냐? 신라는 한참 가서 4세기 바로 내무랑 때 강해집니다. 얘 때 강해져. 얘 때쯤부터 강해져. 왜냐? 얘 때부터 김씨만 왕합니다. 왜 얘 때 김씨가 결정적으로 왕을 할 수 있게 되었냐? 왜? 여러분 내무랑 영표 쭉 올라가서 고구려의 왕 누군지 볼까? 광개토 대왕이야. 자, 내무랑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당시에 가야랑 일본이 똥먹고 쳐들어옵니다. 가야랑 일본이. 신라 입장에서 최대 위기야. 왜냐면 신라가 이때 약했거든요. 신라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디 도움을 요청했냐면 고구려. 이때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기병을 보내서 외와 가야를 싹 쓸어버려. 그리고 나서 신라를 봤더니 어라? 얘네 특이하네. 왕을 어떻게 하고 있어? 돌아오면서 하고 있어.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야 니네 중에 한 명만 해라. 그래서 김씨가 왕이 된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따르면은 당시 내무랑이 자기 아들을 인질로 보내 고구려에. 나 도와준 대신에 인질로 보냅니다. 근데 내무랑이 죽고 그 아들을 왕위로 세웁니다. 즉 내무랑이 뒤어서 김씨가 왕이 된 이 아들이 그 왕이 된 놈 건드릴 수 있어 없어? 못 건드려. 왜? 얘 뒤에는 누가 있어? 맞아. 광개토 대왕 있어. 야, 나 고구려에서 온 놈이야. 나 고구려에서 와서 왕 됐어. 우리 아빠 내무랑 아들이야. 게다가 내 뒤에는 대통령도 있어. 나 함부로 건들지 마. 그러면서 이때부터 왕권이 강해졌고요. 이때 왕의 칭호도 바뀌어. 어떻게 바뀌었냐? 왕. 아니야. 이때까지는 왕을 안 쓰고요. 신라는 여전히 우리말 씁니다. 마, 리, 가 이런 걸 써. 마리까. 이거 무슨 뜻이냐면 애군자라는 뜻이야. 우리말이야, 우리말. 마리까. 그만큼 신라는요 왕이라는 호칭을 안 쓸 정도로 매우 발전이 느린 나라였습니다. 왜 그랬냐? 우리나라에 있으면 안 연결돼 있어. 여기가 고구려, 여기가 백제야, 여기가 신라야. 자,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발전된 나라 어디 이게?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된 나라.
맞아, 중국이야. 중국인데요. 중국의 선진 문화가 이렇게 전파되어 와. 근데 신라는 못 가. 왜냐? 너무 멀다. 여기에 이게 있어. 아, 300. 무슨 산맥? 700. 맞아, 태백산맥.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발전이 늦어. 다른 나라보다. 근데 4세기쯤 돼서 옛때쯤부터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왕권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 그게 신라가 늦었다는 점. 자, 마지막 나라 가야 보고 끝낼게요. 가야 솔직히 볼 거 없어. 맞아, 김수로가 가야에 짱이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야는 지금 역사학자들이 국가로 고대 국가로 보지를 않습니다. 거의 초기 연맹국가 수준으로 가요. 왜냐면 가야의 경고사라고 보면 알 수 있는데, 일단 가야에 김수로가 되어 있지만 김수로가 가야를 다스린 건 아니야. 자, 가야 지도를 볼게요. 가야가 여기 지역인데 여기에 6개의 가야로 쪼개져 있는 상태입니다. 즉 금강가야, 대가야, 비야가야, 무슨 가야 이러면서 6개의 가야 나라가 쪼개진 상태야. 즉 6개의 부족이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그 중에 누구 하나 힘이 가는 건 없어. 그냥 동맹체제야. 자, 실제로 경찰을 보면요, 이 가야 지역에 촌장들이 있었다. 근데 촌장들이 어느 날 우리한테 훌륭한 왕 좀 주세요라고 하늘에 제사 드렸더니 하늘이 노래를 부르라고. 그 노래 가사가 뭐냐면 거부가 우리한테 왕 주지 않을래? 안 주면 너네 쌀만 죽여버릴까? 뭐 이런 가사야. 이런 무시무시한 노래를 부르니까 진짜 하늘에서 갑자기 개짝이 내려와. 그 개짝이 열어봤더니 6개의 알이 있었고요. 그 6개의 알에서 태어난 분들이 왕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수로야. 얘가 다스린 지역이 금광가야입니다. 즉 6개의 가야 중 김수로가 다스린 게 금광가야인데요. 이 금광가야가 6개의 가야 연맹국 중 가장 힘이 셌어. 왜냐? 맞아, 여기가 철이 잘 났습니다. 철제 기술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이 덕분에 얘네가 연맹을 이끕니다. 가야 연맹을 이끌게 돼요. 가야의 6개의 나라 중 대표 국가가 김수가 다스리는 금광가야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초기국가를 살펴봤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왕권이 고대 국가는 어떻게 됐다? 왕의 권력 초기 연맹국가보다 고대 국가는 좋아졌다, 높아졌다. 그걸 잘 기억해 주시면서요. 다음 시간에 뭘 배울 거냐? 권력이 강해졌으니 더 넓은 땅, 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싶어. 그러면 서로 이제 뭐 해야 돼? 싸워야 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치열하게 싸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